개호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오전 사조는 일단 장영성, 김윤성, 김정현 3명으로 이루어져 있고 BIM 적용 사례 프로젝트는 롯데월드타워 포디움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발표 순서로는 건축 개요부터 BIM 적용, 시공, 결론으로 나뉘게 되며 제가 건축 개요부터 디자인 최적화까지 설명을 하게 되고 김윤성이 검토 및 개선부터 제작 모델링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장 제작에서부터 총평까지 발표를 하면서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제 롯데월드타워입니다. 롯데월드타워는 작년 12월 20일 완공을 했고 얼마 전 4월 3일 정식 개장하면서 불꽃쇼 하면서 이제 이슈가 되었던 건물입니다. 롯데월드타워는 2010년부터 지상 123층, 지하 6층 총 555m 규모로 건축물로 최종 건축 허가를 취득했고 국내 최고층 건축물로서 이제 도자기와 붓을 형상을 모티브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5번째로 높은 건물이면서 그 천의 자연을 에너지로 삼는 친환경 시스템 빗물과 한강 수원, 태양열과 지열을 이용하는 설비를 도입해서 롯데월드타워는 미국 친환경 건축위원회에서 만든 건축물 등급에서 리드에서 골드 등급을 인증받게 됩니다. 저희가 하게 되는 이제 포디움 같은 경우는 롯데월드타워의 하단부에 위치하게 되면서 예술과 문화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센터, 피트니스 센터, 파이낸스 센터, 홍보관, 갤러리 등이 입점해 있으면서 2015년 2월부터 16년 7월까지 이제 공사를 하게 됐는데 롯데물산의 발주 아래 아까 설명드렸던 롯데물산의 발주 아래 이제 롯데건설이 시공을 맡고 설계 KPF와 범건축 이제 그리고 주요 참여업체로 시공 엔지니어링의 위드웍스가 참여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 위드웍스가 진행한 롯데월드타워 이제 포디움의 어떤 3D 제작 설계와 제작 BIM을 이제 조사해 보았고 자료는 이제 그 위드웍스의 논문을 토대로 했고 그리고 현장 인터뷰를 통해서 추가 보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디자인부터 제작까지의 전체적인 BIM보다는 이제 제작에 대한 BIM을 좀 집중을 했고 이 위드웍스가 진행한 설계 단계와 시공 단계를 거쳐 저희도 같이 따라가면서 제작 BIM은 어떤 이제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확인해보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BIM 적용으로 넘어가서 이제 BIM 적용 개요입니다. 적용 부분은 이제 포디움에서도 비정형 곡면 패널에 대한 그 구현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사용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카티아와 라이노를 통해서 모델링을 구축을 하고 이제 구조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전체적인 제작 과정과 전체 일정은 크게 설계 단계와 시공 단계로 나뉘게 되는데 설계 단계 같은 경우는 형상을 디자인하고 최적화 그리고 디테일한 부분을 검증하면서 디지털 목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D 모델링을 통해서 하게 되고 이제 디자인 단계에서 보지 못했던 부분을 다시 확인해 볼 수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공 단계 경우는 제작을 위한 모델링부터 이제 1대1 목업을 하고 현장 실험을 통해서 이제 이것이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는지 확인을 한 뒤에 이제 부재의 어떤 제작과 이제 조립이 들어가면서 마무리가 하게 됩니다. 총 기간은 8개월이 걸렸고 업체를 위한 이제 도면을 만드는 것을 1.5개월 그리고 제작 BIM 단계가 총 5개월이 들어가는데 이 5개월 안에서도 이제 각 부재들의 제작과 시공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재들의 제작과 시공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이 현상을 통해서 이제 공기의 최소화를 이뤄냈고 어떤 비정형 곡면임을 감안했을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공사를 진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속도를 이뤄내기 위한 어떤 새로운 공법들이 많이 발전을 보였는데 이제 그런 공법들은 크게 디지털 기술이 주를 이룹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기술들의 응용 기술이 많이 사용되게 됐고 CNC, 레이저 용접과 같은 기존 건축에선 잘 쓰이지 않던 공법들이 많이 쓰였는데 컴퓨터 수치 제어 기법이라고 하는 이제 기법을 사용해서 이제 고품질 대량 생산을 많이 가능하게 하였고 사람들이 일일이 하기 힘든 각각 다른 부재들의 어떤 제작, 생산, 가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D가 아닌 이제 3D에서 실제로 현장에서 조립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따르는데 그런 부분의 용이성을 높여주는 기술이 사용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부재들의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실제로 이제 롯데월드타워의 이제 상단부까지 올라가게 되는 메가 컬럼 이제부터 이제 이런 패널들을 이어줄 수 있는 이제 부재가 2차 구조 부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부분들이 2차 구조 부재로 이제 메가 컬럼과 패널들을 이어주는 부분이 되고 이제 그런 이제 2차 구조 부재와 실제로 여기 패널을 이어주는 부분이 CNC 티바 그리고 이제 패널 사이에 이제 줄눈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조명들이 설치되는 게 리빌
그리고 NT 패널이 되겠으며 2차 구조 부재 같은 경우는 이제 가공화 공법으로 이제 제작을 하였고 CNC 티바는 뭐 CNC 커팅 그리고 레이저, 로봇 레이저 용접 그리고 리빌 같은 경우도 이제 D자로 생겨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이제 레이저 용접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NT 패널 같은 경우도 이제 구멍이 무수히 많이 나져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만들기 위해서 CNC 라우터로 수만 개의 구멍들을 만들었고 현장 조립을 할 때 그 각각 조금씩 다른 부재들의 위치를 찾기 위해서 이제 3D 측량과 레이저 스캐닝을 통해서 좌표점을 지정하고 현장 조립할 때 용이성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디자인 최적화입니다. 설계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단계에서는 이제 3D 제작을 위한 모델링이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향 공면 구간과 일방향 공면 구간 이 부분에서 나뉘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은 이제 구간을 나누고 각 구간별로 그리고 이제 분석을 들어가게 되고 분석한 것을 토대로 이제 각 구간별 공법의 디테일을 설정하게 되는데 이제 다음 단계로 이어지는 단계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설계 변경에 대한 설계 공법 변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포디움 부분에 같은 경우는 현재 패널 공법이 적용되기 이전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전에 다른 공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단계에서는 곡면 부분을 보시는 것처럼 직선 세그먼트로 끊어서 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공법으로는 단곡면 부분이 이렇게 그러니까 2차원 곡면 부분이 직선으로 끊어질 뿐만 아니라 복곡면 부분에서는 시공이 매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공법은 이제 CNC 티바 프레임 시스템을 이용을 하였는데 CNC 티바 프레임 시스템 기존에 사용했던 이 스페이스 프레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각 부재들이 직선 그리고 각 포인트에서 만나는 방식을 취합니다. 따라서 이 구조 프레임 시스템 자체가 그 직선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게 외장 모듈이 곡선 그리고 프레임 모듈이 직선일 경우에 서로 병합이 잘 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그 곡선 자체의 시공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변형률이 심한 곡선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CNC 티바 형상 제어 시스템을 이용을 하였는데 저희 여기서 채용된 CNC 티바 프레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쉽게 말씀드리면은 외장재도 곡면, 내장재도 그러니까 이걸 잡아주는 프레임 모듈도 같이 곡면 형상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장점은 이제 이 외장재를 잡아줄 수 있는 포인트가 어느 지점에 설치되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번 사례에서 이용이 되었고 이 시스템을 이용을 함으로써 이런 직선 세그먼트들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곡면 패널들이 만난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됨으로써 2차원 곡면뿐만 아니라 3차원 곡면, 즉 양방향으로 휘는 곡면에 대해서도 시공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CNC 티바 프레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비건축 분야, 이제 주로 선박이나 항공에서 이용을 하던 분야였는데 저희 이번 롯데월드 타워 포디움 사례에서 성공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의 이제 직선 세그먼트 공법의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직선으로 만나기 때문에 그 안쪽으로 부재가 휘게 되면서 그 패널 간 간섭이 발생하게 됩니다. 발생하게 되면은 사실 저희 재료가 10mm에 달하는 두께의 부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부재 간섭이 필요하고 또 이 경우에 일일이 부재를 시공함에 있어 품질 확보가 어려움이 생기고 또한 시공도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는 새로운 공법, 즉 CNC 티바 프레임 시스템을 이용함으로써 그 양방향 곡면으로서 형상 제어가 가능한데 양방향으로 할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부재들이 접선 방향, 즉 접합부 자체가 이제 곡면을 만나기 때문에 서로 상호작용 간섭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3차원 곡면 패널의 경우에는 이제 디테일을 따로 추가적으로 보충을 해서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다른 디테일의 경우에는 이제 비정형 곡면에 적용하기 좀 힘든 문제점들이 있어서 저희가 적용한 거는 스티픈드 패널이라고 하는 공법을 적용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가 복곡면, 즉 그 포디움 모서리 부분에서 NT 패널이 저희 붙인 마감 패널이 이중으로 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패널 자체가 자체적으로 다시 평면으로 돌아가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뒤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보강재를 설치하는 디테일 공법을 말합니다. 다음은 결과적으로 이런 검토 과정을 통해 현재 공법을 사용해서 시공하기로 결정이 되었고 CNC 티바 공법을 이용한 곡면 패널의 단위 모듈에 대한 제작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평 수직의 티바를 제작을 합니다. 티바를 제작한 후에 서로 조립을 하고 그 다음 이제 저희가 패널을 직접적으로 티바에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닌 패널과 티바를 서로 연결해주기 위한 폼 플레이트라는 것을 설치를 합니다. 그 다음 이 두 개의 티바 사이 두
세 개의 스티바 사이에 리빌을 붙이게 되는데, 리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은색 띠가 리빌입니다. 패널과 패널 사이에서 디자인 역할도 하고 또 조명이나 다른 것들이 지나갈 수 있게끔 하는 리빌을 붙이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다시 폼플레이트, 말씀드렸던 폼플레이트에 브라켓을 설치해 최종적으로 이제 마감 패널을 붙이게 되고, 그렇게 만들어진 이 단위 모듈에 대한 그림이 이렇게 됩니다. 이 모듈들이 합쳐져서 전체 포디움의 곡면 형상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디자인 최적화 과정을 거친 후에는 시공 단계로 넘어오게 됩니다. 시공 과정에서는 실제 CNC 제작을 위한 각 요소별 상천 제작 모델링을 먼저 실시한 후에 이제 시공과 동시에 들어가게 되는데, 시공 단계는 먼저 본체 구조물에 저희 그 마감 패널을 붙이기 위한 2차 구조 부재를 설치를 합니다. 2차 구조 부재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패널을 직접 잡아주기 위한 CNC T바 프레임을 설치를 하고, 그 다음 리빌을 먼저 설치를 합니다. 리빌 후에 상층부부터 패널을 연결을 하고, 그 다음 이제 하층부 패널과 상층부 마감 엣지 패널을 설치함으로써 시공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각 부재별 실제 시공을 위한 모델링입니다. 먼저 말씀드릴 건 이제 CNC 레이저 커팅이나 용접, 로봇 웰딩 등의 공법이 복합적으로 사용이 되는데, 2차 구조 부재의 경우에는 CNC 파이프 레이저 커팅 시스템을 이용해서 총 2개월 동안 제작을 하였으며 3,000개가 넘는 부재를 직접 모델링을 거쳐서 제작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다음 CNC T바, 저희 어떻게 이번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재료 중 하나인 CNC T바의 경우에는 이제 같은 CNC 레이저 커팅 시스템을 이용하였고, 부재는 약 3,500개, 그리고 이걸 전부 연결할 경우에는 9.5km에 달하는 길이의 부재들을 일일이 모델링과 그 제작 과정을 검토를 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콤플레이트와 그리고 이제 리빌과 엣지 패널 같은 경우도 같은 금속 재료로 제작을 하기 때문에 동일한 CNC 레이저 커팅 시스템을 이용하였고, 마지막으로 엔티 패널의 경우에는 이제 2차원 곡면에서는 타공판, 그리고 이중 곡면의 경우에서는 그 스티픈드 말씀드린 디테일 패널을 이용하는데, 전부 합쳐서 17,000개 이상의 패널을 직접 모델링 거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CNC 라우터까지 거쳐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포디움에 들어가는 부재들이 공장에서 제작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각 부재들은 사전 검토용 제작을 통하여 오류를 발견하는 과정을 거치고 수정을 한 후 대량 생산으로 들어갑니다. 각각 부재들에 대한 동영상을 잠시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차 구조 부재입니다. 마감재의 하중을 버티는 구조 부재로서 이제 구멍이 뚫리는 위치가 전부 다르고 대량 생산을 하기 때문에 레이저 절단기를 이용하여 생산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CNC T바입니다. 곡면 용접이 요구되는 작업입니다. 정밀하고 대량 생산의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것보다 기계를 사용함으로써 정확하고 빠르게 작업을 할 수 있는 용이함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리빌 공정 과정입니다. 레이저 용접 시 스캐닝을 통해 여기 보시는 스캐닝을 통해서 곡면 부분에 대해서도 정밀하게 용접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엔티 판넬 공정 과정에서는 판넬의 기계를 사용하여 구멍을 뚫는 과정입니다. 이 또한 구멍이 한두 개가 아닌 수천 개 다르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직접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기계를 이용해서 이렇게 구멍을 뚫어줍니다. 앞서 생산된 자재들이 현장에 조립되기 전에 1:1 스케일로 가장 시공이 어려운 구간을 직접 제작하면서 검토해보는 모곡 과정입니다. 2차 구조 부대를 처음에 조립을 한 후에 다음에 CNC T바를 연결하고 다음에 리빌과 엔티 판넬을 연결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문제점을 육안으로 검토할 수 있게 됩니다. 리빌과 엔티 판넬 사이에 곡면 맞닿은 부분에 정확하게 들어맞지 않는 부분과 엔티 판넬이 걸리는 부분에 각도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는 문제점이 발견됩니다. 이렇게 발견된 문제점은 이렇게 각도 부분을 벌려주면서 이렇게 엔티 판넬이 손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절을 하여 주었고, 다음으로 이제 곡면 부분에 이제 맞닿은 부분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기 위해서 이 방법을 사용하면서 마감재 속으로 이렇게 엔티 판넬이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그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마감 부분에 이제 공차를 이제 벌려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각각 이제 자재들이 이제 부착이 되는 과정 중에서 이제 용접이 필요하게 되는데, 전체 용접과 부분 용접의 구조 실험을 통하여 비교하는 과정입니다.
전체 영접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 좀 더 안정적인 하중 변이가 나타나였고 시공에 적용될 수 있었습니다. 3D 모델링 과정에서 다른 위치에 다른 모양을 가진 수많은 자재들의 부재별 시공 좌표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디지털에 표시된 좌표를 현장에서 3D 측량 및 스캐닝을 통해 현장에서도 동일한 좌표를 표시하여 자재들이 정확한 위치에 연결돼서 설치가 되도록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조립 단계를 거쳐서 시공이 완료된 모습입니다. 각기 모양의 수많은 자재들이 연결되어서 이제 부드러운 곡면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고 기존의 공사 방식이 아닌 디지털 정보 모델링을 활용함으로써 짧은 기간 안에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고 완성도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위독스에서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소장님의 BIM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들을 수 있었고 몇 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공사 효율 상승 측면에서는 짧은 공기 안에 많은 작업이 요구가 되는데 빔을 사용하면서 실수나 오차를 줄이고 품질을 향상시키면서 공사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고 다른 분야의 협업 과정에서 많은 분야들이 참여하게 되어 함께 공사를 진행합니다. 짧은 공기 안에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경험이 많고 스타된 업체들과의 협력이 많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BIM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제작 과정에서 오차들이 발생하는 것을 줄일 수 있다고 하였고 이렇게 발생된 오차도 줄이기 위해서 공차를 부여한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BIM의 현 위치를 바라보면 한국 건설 시장에서 BIM을 활용한 복잡한 건물이 적었으나 앞으로 디자인이 적용이 되면서 복잡한 건물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BIM의 활용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번에 위드웍스에서 진행한 제작 BIM 경우는 사실 포디움 마감 시공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요소였습니다. 서로 다른 수만 개의 요소별 부재를 일일이 사람이 할 수가 없었고 결과적으로 이번 프로젝트에서 BIM은 한정된 공기 내의 오차나 실패 가능성 그리고 인력을 최소화하여 시공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전체 공사비 1%도 안 되는 투자 비용으로 사실상 포디움 마감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이번 프로젝트를 포함한 앞으로의 건축에서 BIM의 가치가 더 높아지는 계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소감을 말씀드리면 오늘날 BIM 기술이 비록 적용이 힘들고 수많은 시행착오 과정 중에서 있지만 앞으로 이제 장기적인 발전에 대해서 좋은 전망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저의 평가는 그 자료를 통해서 제작 BIM을 겪어보면서 느낀 거는 저희 디자인 단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게 구현화되기까지는 좀 더 복잡하고 어떤 디자인에서 설정했던 것들이 잘 안 맞는 부분이 많다는 걸 느꼈고 현장 인터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실제 그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의 얘기를 듣다 보니 한국 건설 현장에서는 지금까지는 그 어떤 비정형적인 디자인을 많이 사용하는 게 적어서 BIM이 어떤 필요성이 적었다면 앞으로는 좀 더 늘어날 것이고 그것을 미리 학교에서 많이 배우고 현장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의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축이 아무래도 저희 사람 생활과 직접 연관되어 있는 부분인데 매번 이제 시대의 기술을 반영하는 건축인 만큼 지금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지금 건축은 BIM을 최신 기술로서 받아들이고 그렇게 됨으로써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나아갈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BIM에 대한 중요성과 가능성을 다시 한번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요. 이렇게 저희 전체적으로 느낀 점을 발표드리고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